요즘은 코로나나 또 오미크론 같은,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들이 뭐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은 많이 불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감각이 그때는 상당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몸의 혈액형이나 다른 기타 등등 다른 조건이 증세를 각각 다르게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영혼이, 쉽게 말하면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 겁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많이 아프게 됩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나는 괜찮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은 바로 영혼의 힘이 여러분들이 균을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나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도록 하십시오. 나도 여러분들처럼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도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첫째, 마음 안에 영혼이 먼저 크게 안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성현, 노자나 석가, 예수 같은 사람을 성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현은 틀림없이 인간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성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성현과 인간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오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성현의 세계와 또 앞으로 인간이 성현처럼 살게 되는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변하는가? 미래는 우리가 성현처럼 변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면 여러분도 성현이 될 수 있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오늘의 내용을 도용하면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인간과 성현, 그것은 과연 어떻게 다르며 그 세계 또한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지구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옛날에 석가는 두 가지 세계의 인생 문제를 유루와 무루라고 하였습니다. 석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인생은 무루와 유루라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유루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유루라고 그래요. 유루는 눈앞에 보이는 세계를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한도 내에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하는 그 삶이 바로 유루입니다. 물론 이 유루는 뭐 번뇌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착각을 많이 하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산스크리트어로 유루는 사스라바라고 합니다. 반대로 무루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유루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무루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루는 착각이나 번뇌가 없이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루는 번뇌가 생긴다 이거예요. 왜냐면 착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무루는 아나스라바라고 하며 여기서 그 무루 할 때, 유루 할 때 그 루는 아스라바, 즉
번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삶과 번뇌가 있는 삶이에요. 유르는 번뇌가 있는 삶이고 무르는 번뇌가 없는 삶입니다. 아셨습니까? 좀 어렵게 들리죠? 그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유르는,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유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함께 존재해서, 그렇죠? 여러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물건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함께 존재해서 그 존재가 우리 마음에 번뇌를 일으킨다면,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를 일으킨다면 무르는 이 공간이 아닌 다른 세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정하면, 이 공간이 아니에요. 다른 세계에, 어떤 다른 세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정하면 그 설정된 것이 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르는 번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유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번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상이 사람이 됐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만나면 여러분들 기쁨이 일어날 것이고, 싫어하거나 공포스러운 것을 만나면, 아니면 아주 흉악범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공포에 질리거나 아니면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유르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무르는 이 공간의 이 세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다른 세계 안에서 자기가 뭔가를 하면은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을 무르의 삶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르는 유르와 같은 번뇌가 없이 원하는 것을 직접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무르가 이 공간이 아닌 이 다른 세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정하면, 요거 조금 어렵죠, 이 말이. 그러나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그 설정한 것이 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싸이원이라고 합니다. 무르로 사는 사람을 싸이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싸이원의 원 하나는 사람은 서로 달라도 그 세계는 모두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달라도 사는 방법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싸이원이라고 합니다. 유르는 공간 안에 사람이 서로 틀리는 거죠. 생각도 틀리고 틀립니다. 아셨죠? 마치 노자나 석가 그리고 예수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성현이듯이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서로 삶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싸이원들은 사람은 서로 달라도 그 삶의 방식은 모두 같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유르와 무르는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번뇌가 있는 심정과 번뇌가 없는 사실이지만, 번뇌가 있는 심정은 유르고 번뇌가 없는 사실은 무르입니다. 사실이지만 우주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유르는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를 말하고, 무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죠? 그러나 내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유르는 있는 존재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실을 말하고, 무르는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에서 현실에 보이게끔 작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르는 이렇게 서로 있는 존재들끼리 서로 영향을 받아서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기분 나쁘다든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그런 현실. 또 무르는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에서 현실에 보이게끔 작용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내 말은 쉽게 말하면 무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 유르에서 살고 있죠, 지금. 예. 아셨죠? 그래서 보이는 유리의 세계에서는 번뇌가 일어나지만, 왜냐면 좋다 나쁘다가 구별되니까 번뇌가 일어나지만, 보이지 않는 무르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르의 세계에서는 창조가 생겨납니다. 옛날에 예수도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는 네가 생각하는 지식, 네 지식을 굳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나는 코로나나 이런 균들이 나를 갖다가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거를 굳게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옛날에 하던 말이에요. 그러나 걸리면 어쩌나 하고 겁을 먹으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아주 민감합니다. 영혼은 초감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감각, 이런 건 미련한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서 자꾸 기침해 보세요. 그럼 갑자기 몸이 막 어떤 사람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다 초감각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보고 들어서 즐겁거나 슬픈 것은 유르의 삶이지만 세상에 필요한 것을 창조하며 누리는 것은 무르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불안과 고통으로 계속되었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르의 삶을 살고 있는 싸이원들은 인간의 번민을 벗어나기 위한 길을 알려주기 위해 지금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싸이원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또 납득하고 그런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런 시대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무르로 살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무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르로 가는 이 시점에 싸이원들이 지금 탄생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번민 없는 삶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르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별의별 착각과 별의별 오해와 별의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사람은 안에 핵심 안에 자기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해져 있는 것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저 청와대부터가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면 그때마다 말을 해서 그래요. 전에 어떤 대통령 하겠다는 후보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딴 데 가서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존경하는 줄 알고 있더라. 이런 말을 그때마다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다 자기가 할 말이 거짓말이 돼가지고 뭐 내로남불이라든가 뭐 내로남불이라든가 이런 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때마다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해서 거짓말하면 자료가 다 남아있는데 그걸 쭉 모아놓으면 다 거짓말이 들통나잖아요. 참 지금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또 그런 걸 그러나 그 사람들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인 줄 뽑은 인간들이 더 잘못된 인간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아셨죠? 유로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하면서 삽니다. 예, 추측을 해요. 이럴 것이다. 오늘 좀 늦었네 이러면은 왜 늦었는지 본인이 생각을 해요. 길이 막혔는가 보다라고. 길이 막혀서 늦은 건지 본인이 늦게 온 건지 본인이 직접 물어봐야죠 그거를. 또 무르로 사는 싸이원들은 현시안을 통해 있는 사실을 직접 볼 뿐 추측이나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싸이원들하고 인간하고 같이 모여서 살면 아주 피곤해요. 싸이원들이 피곤해요. 왜냐면 싸이원들이 인간들이 내내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소리를. 나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있다 보면 맨 엉뚱한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 안 하면 자기 추측 얘기를 해. 추측 얘기를. 맞지도 않는 얘기를. 그게 인간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이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들도. 모든 사실은 처해 있는 현실이 기준이며 사실인지는 그건 자기가 추측을 하지 말고 처해 있는 현실이 기준이 되어서 현실을 통해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그게 사실이죠. 자기 착각을 하지 말고. 자기 착각으로 이해를 해 본인이. 소련이 어떻대더라 러시아가 어떻대더라 그럼 본인이 아는 러시아를 말해요. 옛날에 소련 시대 때 쉽게 말해 소련 시대 때 고르바초프 시대 때 엘친이라는 인간이 있었죠. 그 엘친의 궁하고 고르바초프 궁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당시에 그 호텔은 그게 최고 공산당 최고 간부들 호텔이었기 때문에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수위는 그게 KGB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부터 뭐가 달달달달달 거리는 거예요. 탱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다가 또 멈춰서 섰어요. 또 한동안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또 몇 분 지나니까 또 달달달달 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뛰어나가 봤어요. 그나마 그 탱크가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고 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탱크 같은 거는 신호등 무시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뭘 봤느냐. 야, 저런
구닥다리 같은 탱크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압니다. 지금도. 지금 소련 탱크 전부 다 구닥다리예요. 그거 바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요즘 다 컴퓨터 시대에 저런 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저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소련을 생각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 공산당들은 원래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북 저건 거지입니다. 거지. 무슨 뭐 핵무기 쪽 하나 쐈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거 핵무기 자기한테 터질지도 몰라요. 저거. 이북하고 싸울 때는 여러분들 총 들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건빵이나 라면이나 이런 거 가져서 던져주면요, 걔들 이제 팍 달려옵니다. 그거 달라고 총 다 버리고. 그때도 소련에서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총 사가라고 우리한테 막 팔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실은 처해 있는 현실이 기준이며 현실을 통해 진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추측을 해요, 자기가. 예를 들면, 자, 그림 보십시오. 저 그림 보세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우리는 데모할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도 데모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데모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대통령 취임식도 안 했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길거리에 아무런 시위가 없었는데, 데모할 일이 있었어도 없었는데, 새 대통령이 선출된 지 얼마 안 된 지금 아직 취임식도 안 했어요. 또다시 촛불 시위가 시작된다면, 보세요. 윤석열에 경고한다 이러고 저렇게 시위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정권이 시위를 통해서 국민을 선동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권은, 정치는 개판이죠. 뭐 하나 잘하느냐? 데모 하나 잘합니다. 저거는. 4.19 때부터 꾸준히 저걸 해왔기 때문에 저거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선동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저런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단해야 됩니다.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지 못하게 해야지 안 합니다. 봐주면은 기승부립니다. 저들은 성격이 그래요. 끝장을 봐야 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차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시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검사 노릇만 하다가 나름대로 자기의 그 세력권이라든가 저런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생각해서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전에 처단할 건 사전에, 아직 약할 때 처단해 버려야 됩니다. 그것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시안을 통해 세상을 직접 알기 위해서는, 현시안이라는 건 세상을 직접 본다는 뜻이에요. 착각하지 말고 현시안을 통해 세상을 직접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사실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보이면. 그리고 보일 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생각해 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다 병법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대로 세상을 추측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말은 다 헛소리죠. 헛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세요. 대통령 마누라가 옷을 몇백 벌씩 입고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또 무슨 어떤 그 지저분한 인간이 또 나와가지고 지도 무슨 기자라고 하면서 뭐 아나운서도 아닌 게 나타나가지고선 저거 다 가짜 뉴스라니 이런 헛소리라고 했어요. 지네가 가짜니까 다 가짜로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눈을 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가짜가 판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가짜 진짜를 구별 못해요. 현시안이 없으면 절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시안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현시안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우리 사회의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러시아의 큰 영토만 보고 또 무능한 공산사회의 실상을 모르면 공산주의는 무능해집니다. 무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무능한 공산사회의 실상을 모르면 우리는 겁을 먹게 됩니다.
뭐 물론 러시아도 핵무기가 있고 뭐 무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겁먹을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못 만들어서 그러지 만들지 못해서 그러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든 그러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이북 또한 핵무기가 있다 해도 국력은 밑바닥이라 거지 나라입니다. 겨우 200여 개국의 나라가 있는 지구에 지금 140개가 있는 게 이북이에요. 거지입니다. 저것들은 뭐 백성도 아니에요. 그 거지지. 저는 국력은 밑바닥이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핵무기다 그러면 또 겁먹어요. 핵무기 때문에. 그게 또 착각이죠. 착각. 저게 뭘 하겠어요. 저 인간들이. 이북 인간들은 똥 넣으면 거기 틀림없이 거기에서 회충이 나올 겁니다. 우리 지금 회충 있는 사람 없잖아요. 남한에는 개도 회충 안 걸려요. 뭐 유기견들은 있지 몰라도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회충 없습니다. 저 이북 사람들은 회충 있어요. 우리 남한의 개보다도 못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인생이에요 지금. 이거 결코 멸시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그런 거다 이거예요. 사회주의가 그렇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유로는 이렇게 세상 벌어지는 일을 자기 경험에 비추어 기쁨과 고통으로 느끼지만 유로는 그렇게 기쁨과 고통으로 느끼지만 그래서 번뇌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무르는 현실적 성취만 할 뿐, 현실적으로 성취만 할 뿐 애환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성취만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르의 창조력을 우리는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무르의 창조력을 우리는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파워의 능력가를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사이원이라는 건 사이파워를 쓰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이원들은 유르로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이원들은 유르로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럴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르로 살고 있는 사이원 또한 추측할 뿐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걸 날 보고 점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무속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전혀 다릅니다. 아셨습니까? 보는 게 틀리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다른 겁니다. 현시안이 없어서 그래요. 아셨죠? 그러나 이 앞으로의 지구 문명은 이제 앞으로의 지구 문명입니다. 앞으로의 지구 문명은 이와 같은 두 세계가 하나로 통합될 것입니다. 무르와 유르가 통합된다 이런 얘기예요. 유르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왜냐면 우리 같은 무르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강하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무르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무르는 커다란 호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미래의 문명입니다. 아셨습니까? 미래는 어떻게 변하느냐? 무르식으로 변합니다. 아셨죠? 우리 몸의 오간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이 오간, 눈, 코, 귀, 입, 피부 이렇게 오간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이 기쁨과 슬픔으로 나뉘어 번뇌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유르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슬프고 기쁘고 하는 걸 느끼면 그게 바로 유르의 삶입니다. 그러나 무르는 나라고 하는 내면의 세계가 현실을 위한 창조라서 결코 번뇌가 없습니다. 창조만 하는 것 뿐이지 번뇌가 없어요. 현실이 나이기 때문에 느낄 번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르는 사는 사람은 자기 그 판단, 자기가 봤던 것, 자기가 아는 것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번뇌가 생기지만 무르는 현실이 나이기 때문에 느낄 번뇌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현실이 나이기 때문에 느낄 번뇌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르의 삶입니다. 아셨죠? 결국 무르의 삶은 세상을 위해 창조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하는 게 무르의 삶이에요. 아직은 사람들이 성취하고자 할 뿐 창조를 잘 몰라 번뇌에 빠져 살지만 창조를 하면 번뇌할 필요가 없죠. 필요한 걸 자기가 창조하면 되는데 이게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성취하려고 그런다. 뺏고 싸우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번뇌에 빠져서 살지만 창조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갖고자 하는 욕심보다 본인이 창조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없어져요. 필요한 것만 하는 거지. 갖고자 하는 욕심보다 필요에 따른 창조를 생활화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생활하는 거지. 뭐 굳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한동안은 무슨 또 저 거지의 편애처럼 또 무슨 짝이 바느질해서 입고 산다 그러더니 옷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그냥 몇백 번씩 짝 있으니까 그게 다 유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또 지금 골치 아프겠죠, 지금. 별별 거짓말을 다 해가면서. 무슨 뭐 이해하고 자식할 거 없어요. 딱 보면 다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 그냥 거짓말이라 그래요, 솔직하게. 무슨 이해는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추측이죠, 추측. 어려운 아직은 사람들이 성취하고자 할 뿐 창조를 잘 몰라 번뇌에 빠져 살지만 창조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갖고자 하는 욕심보다 필요에 따른 창조를 생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의 패턴이 바로 무루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무루입니다. 지금 지구는 이렇게 무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우리 지구는 무루의 삶으로다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구의 삶을 이제 곰곰이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다 대충 알면은 이제 권태가 날 거예요. 지구의 삶은 짜증날 겁니다. 그러니까 무루의 삶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지구 문명의 권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 권태나죠. 자, 저 보세요. 이 우주는 아무런 작용이 없는 무극과, 네, 지금 저기 빨간 그 노란 것 안에 그 동그란 거가 두 개 그려 있죠. 저게 무극이라는 세계입니다. 무극은 쉽게 말하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극, 공간,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극에 상반되는 작용, 상반되는 작용이 뭐냐면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입니다. 그게 태극이에요. 이렇게 아무런 작용이 없는 무극과 상반되는 작용이 일어나는 태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게 한 세상이에요. 우주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우주는 무극 안에 태극이 함께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저게 바로 이 우주가 생긴 꼴입니다.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극이 있어야 이 공간이 있어야지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여기 만약에 이렇게 물건이 있어서 여기 작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용이 난다 이거예요. 빨아당기고 뻗어나가고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무극이 있어야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작용을 위해서는 무극 상태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무극 상태가 없으면 작용이 안 되죠. 서로 막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무극과 이 작용이라는 것은 같은 한 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따로따로 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설명을 해야 돼요. 결국 우주는 저렇게 무극과 태극이 함께 있는 것이 우주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태극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태극하고 똑같이. 그리고 우리 마음이 존재하는 무극의 세계가 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태극이라는 뻗어나가는 작용과 끌어당기는 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존재해야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존재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극세계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문제는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서로 다르지만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몸체는 결국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몸체가 하나라는 것이. 보이기에는 뻗어나가고 빨아당기는 게 서로 틀리는데 그러나 그게 같은 거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마치 막대자석처럼 말입니다. 막대자석은 이렇게 하나로 생겼지만 하나는 N, 하나는 S죠. 그러니까 작용이 서로 틀리는 겁니다. 그게 한 몸 동안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태극이에요. 뻗어나가고 빨아당기는 건 서로 이렇게 하나로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생각하며 이해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작용이 여러분들은 내 말도 끌어당겨서 그 안에서부터 그 끌어당기는 작용 안에 또 뻗어나가는 작용이 또 있어요. 약하게.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 행동하는 것은 뻗어나가는 작용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뻗어나가는 작용 안에 또 끌어당기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으키는 마음을 자의식, 또 뻗어나가는 작용이 일으키는 마음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민감하게 느낍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코로나에 걸려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괜히 옆에 사람들이 기침이라도 하고 그러면 괜히 자기도 머리가 막 띵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자기의 영혼의 감각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언가 해내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자의식보다 행동하는 영혼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움직여야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안 하고 생각만 하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혼이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영혼이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의식은 생각만 할 뿐 실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야지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국가들은 모두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해요. 하는 척만 하는 것뿐이에요. 이북 애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안 합니다. 깨작깨작거려서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뭘 하겠어요, 뭐를. 아셨습니까?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고 하는 호주 또한 점점 쇠퇴하고 있으며, 호주도 점점 쇠퇴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해요. 새로운 게 필요 없어요.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또한 일할 의욕이 없어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것도 다 무능해집니다, 결국은. 러시아나 이북 그리고 중국은 그래서 점점 더 쇠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이와 같은 쇠퇴하는 사실을 모르면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 사회주의로 바뀌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걸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저렇게 하면 무능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사회주의를 우리한테 권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배하기 위해서.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르의 세계는 곧 영혼을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무르는 자식의 영향을 받지 않아 번뇌가 없으며, 무르는 자식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번뇌가 없으며 영혼 스스로가 작동하여 세상에 필요한 것을 직접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자의식으로 살고 있어.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사의식으로 살고 있어서 전쟁과 이권 다툼 등 쓸데없는 분쟁이 많지만, 그걸 통해서 뺏으려고 하니까 분쟁이 많지만, 영혼이 주가 되어 사는 세상이 오면은, 영혼이 주가 돼서 사는 세상이 오면 모두가 평화롭게, 왜냐면 영혼은 창조하니까 모두가 평화롭게 한 마음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래는 점점 이렇게 영혼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의 지구는 국가라는 형태가 사라지며 국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로 통일되어 모두가 한 식구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용하여 사이 파워를 하게 되면 돈 또한 필요가 없어서 화폐 역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 미래에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어요. 본인이 창조합니다. 다 필요하다 그러면 거저 갖다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미래는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불화가 없고 욕심이 사라지면, 그래서 마음에 불화가 없어지고 욕심이 사라지면 수명 또한 연장되어 미래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150살을 그냥 거저 살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미래에는 우리가 그래서 오래 살게 됩니다. 돈이 사라지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직접 하는 그런 사이퍼 시대가 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 부리죠. 부리지만 돈이 없어지면 본인도 할 건 해야 돼요. 지위가 높아도 해야 돼요, 그때는. 그럼 같이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돈이 사라지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직접 하는 사이퍼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만약에 추구하는,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미래 세계입니다. 그러나 저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무가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공부 또한 지금처럼 불필요한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공부해요. 그거 다 필요도 없는 건데, 너무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용하여 현실에 창조하는 그런 문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창조만 하지 그렇게 쓸데없는 거 외우는 거 안 합니다. 맞지도 않는 거. 그러면 지금처럼 환경 오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지구 밖 멀리까지 우주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외계에서 오는 그 우주인들이 우리 지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전쟁하면 어떡하나 생각하는 게 지구인들의 추측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격이 높아요. 저 사람들은 이미 이런 무로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 안 합니다. 예. 우리 지구인들 생각이죠. 어떤 사람이 우주인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비행 접시 안에 들어가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비행 접시 안에는 사람이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다 가려져 있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바깥은 어떻게 보느냐라 그러니까 봐라 그러더래요. 보니까 바깥이 보인다는 거예요.
본다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니네는 그 기계가 어딨냐? 왜냐면 운전대가 없으니까. 우리는 기계가 조종석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중에 이제 그 대장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저리로 간다 그러면 비행기 없이 저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인이 또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절로 가고 쟤는 절로 가고 이렇게 두 사람이 다르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건 지구인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책임자면은 나만 한다 이거예요. 전 사람들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너는 네 멋대로 마음대로 다니는 거냐? 이거 네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 단체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너는 네 멋대로 가는 거냐? 아니면 너도 어떻게 니네 별에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서 가는 거냐? 그러니까 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간대요. 지시를 받아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지시가 항상 오느냐? 아니면 그때 끊어질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끊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쪽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때는 저 사람이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 뭘 알았느냐? 옛날에 인도 사람들이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브라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라만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왕들도 쉽게 말하면. 그와 같은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브라만 제도라는 것이 어떤 외계인들의 그 생활 태도를 갖다가 접목시켜서 나온 게 인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지구방 멀리까지 우주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르 시대의 사이퍼 기능을 이렇게 무르 시대의 사이퍼 기능 이런 원칙에서 이렇게 변한다는 이렇게 사이퍼 기능을 옛날에 노자는 도라고 하였으며 석가는 법 그리고 예수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걸 움직이는 우주의 원칙이 바로 도나 법이나 그리고 하늘의 뜻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르 시대에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시안을 통해서. 그러면 사기꾼 또한 없어져서 인간은 모두가 사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서로 속일 필요도 없고 속일 수도 없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네. 너와 나는 달라도 그 마음 씀씀이는 모두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미래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지구는 불필요한 인간들을 모두 정리할 것입니다. 이게 뭐 교육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구가 이걸 정리할 때가 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정리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인구 또한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지금은 이렇게 몇십억인이 됐지만 나중에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갖고 서로 싸우는 입자 문명 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파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는 파동 문명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천국과 같은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악인도 없고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또 서로 더 갖겠다고 다툼도 없고. 석가는 이와 같은 세상을 알려줄 사람을, 바로 이렇게 미래의 이 세계를 알려줄, 이런 세상을 알려줄 사람을 자씨불이라고 하였으며 작용이 세상을 안정시키는 파동 문명 시대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게 다 석가가 한 말입니다. 무르유루가. 여기서 자씨불이란 파동 자체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고 안 해요. 그러나 이 자씨불 시대는 파동 자체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되고 창조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구는 이와 같은 파동 문명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